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원전, 방산 이렇게 주요 또 섹터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메가사이클 시장의 사이클 분석하고 전략과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거침없는 이동근 대표님,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항상 무슨 질문을 드리더라도 거침없이 답을 주시는 분인데요. 예, 오늘 주제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강력한 상승세, 그러나 뭐 조금 쉬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반도체 투탑 계속해서 주가도 오르고 있고 목표가도 오르고 있고 실적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가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를 둘러싼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나 삼성전자 잠정 실적까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확인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걸리는 점이라면은 지난주 후반부터 특히 이제 반도체 투탑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화가 되고 있다는 점,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 이제 최근에 다시 원달러 환율이 1,420원까지 하향을 했다가 다시 1,460원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다시 이제 또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은 영향을 준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반도체 대장주들이 단기적으로 너무 강하게 오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올 만한 시점은 됐다. 이렇게 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뭐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방향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속도의 문제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반도체 투탁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이제 못 갖고 계신 분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지금 사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런 거예요. 지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조바심을 내시는데, 사실 이럴 때가 또 오히려 조금 이제 한 템포 우리가 얘기하는 그 쉬어갈 때가 됐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이제 뭐 매수의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저는 조금은 사시더라도 분할 매수, 그리고 철저하게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시장이라는 게, 종목이라는 게 매일같이 오르진 않습니다. 분명 이제 눌림목의 자리, 조정의 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조금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에 어떤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정확한 말씀이세요. 조정 좀 받으면 사야지, 기다리면 조정이 안 오고 계속 가요, 그죠? 할 수 없이 사면 그때부터 조정 와요, 그죠? 그걸 이제 이기는 전략이 분할 매수이죠. 네, 분할 매수라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 사고 오늘 분할하고, 그건 분할이 아닙니다, 그죠? 그 텀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할 매수가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방향성은 문제가 없다, 속도의 문제이고, 소부장은 이번에는 사실은 한미반도체가 가장 두각을 나타내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비해서, 고점에 비해서 조금 조정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한미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한미반도체가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한 어떤 그 단초를 제공한 게 JP모건의 리포트였습니다. 예. 이제 그 이전에 한번 23만 원을 돌파했다 거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기술적으로는 조금 이거 모양이 조금 안 좋은데라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JP모건의 투자 의견 그 중립에서 비중축소로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한미반도체 주가의 조정을 불러일으킨 가장 그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금 PER이라든가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에 어떤 포워드 PER이 글로벌 후공정 장비 업체와 비교해 봤을 때 현저하게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서 이제는 고평가 영역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근거를 어떤 기반으로 한 이제 그 리포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삼성전자 HBM용 TC 본더를 수주할 수 있느냐의 여부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가 메인이고, 거기다 이제 마이크론의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삼성전자와는 사실 과거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관계가 좋았다가 이게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가 되면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삼성전자하고 퀄컴의 관계하고 비슷해요. 과거에 퀄컴의 수주를 받다가 이제 못 받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뭐 퀄컴하고의 어떤 그 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과연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의 그럼 향후에 어떤 수주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삼성전자가 HBM4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마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보면 한미 반도체의 업사이드를 결정할 수 있는 저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미 반도체가 좀 실적이 나쁘거나 한 건 아니에요. 실적 굉장히 좋아요. HBM 시장이 여전히 호황이고, 다만 저는 사실 지금 한미 반도체가 주가가 조정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워낙 단기에 급하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조정의 영역이고, 뭐 외사의 리포트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조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금 우리가 매수 시점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자리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좀 주춤하니까 기판주들이 고개를 좀 드는 모양입니다. 이전에는 이수페타시스였잖아요. 그죠? 갈 때 그런 기판들이 강했는데 기판주들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판주 전략은요. 사실 이제 장비주들하고 기판주들이 조금 다른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가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먼저 올랐고 먼저 조정을 받았습니다. 보면 이제 뭐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이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그 조정의 빌미가 된 것은 결국은 금이라든가 구리 같은 기판 원재료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걸로 인해서 기판 업체의 수익성이 혹시라도 악화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로 연결이 됐고, 결국은 이것이 주가는 많이 올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의 어떤 빌미를 제공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간에 FCBGA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비메모리 기판까지도 호황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또 그 분석 전문가들이 이런 기판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이제 랠리의 초입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메모리나 기판이나 결국 비슷한 사이클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판 관련주들도 조정을 거치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단기에 너무 급등을 했던 측면이 있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대역전자가 그 뒤를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다시금 이제 반등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들 종목들도 저는 이런 그 반도체의 슈퍼사이클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부터 했습니다. 반도체 뭐 시장의 핵심입니다. 조금 쉬고 다른 섹터가 올라오지만 그렇다고 반도체를 능가하는 주도주가 지금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반도체가 핵심이고요. 반도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라고 쓰고 로봇이라고 읽는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현대차가 로봇의 모멘텀, 그리고 거기다 이제 자율주행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붙으면서 지금 오늘 주가가 38만 8천 원 찍었다가 지금 이제 37만 원 후반대, 대략 한 38만 원대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요. 37만 2,500원이군요. 예, 뭐 50만 원 얘기도 나오고, 현대차도 좋은데 부담은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이번에 CES에서 아시겠지만은 최고의 로봇으로 평가받은 게 아틀라스예요. 예. 결국 이제 저도 사실 CES 이번에 실시간으로 보면서 엔비디아보다 올해는 현대차가 더 주목을 받겠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로보틱스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고, 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점은 뭐 지분 구조를 비롯해서 지배 구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또는 지배 구조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거 가지고 주가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지금 중요한 것은 자동차라든가 로봇을 포함하는 모빌리티 파운드리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현대차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현대차, 곧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 기업으로 보기보다는 정말로 AI 로보틱스 플랫폼 기업으로의 진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에 걸맞는 재평가가 시작이 됐다.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목표가 50만 원까지 높인 증권사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사실 30만 원이라는 주가가 우리가 이전에 이제 밸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참 부각이 됐을 때도 그걸 못 뚫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로보틱스의 모멘텀을 가지고는 그것을 가볍게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30만 원이라는 벽을 뚫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이제 주가의 영역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은 향후에 이런 로보틱스 관련된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현대 어떤 그 이익으로 연결된다든가 또는 회사의 어떤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면은 결국은 추가적인 어떤 업사이드를 우리가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현대차 그룹이 로보틱스나 자율주행으로 더 적극적으로 갔었어야죠. 사실 그동안 이제 그런 걸 이제 못했는데요. 지금은 마침 CES 모멘텀을 이제 받은 거고요. 뭐 조금 전에 나왔던 뭐 부품사들, 노조들의 뭐 이런 얘기들은 관련된 뉴스를 쭉 저희가 정리하면서 이제 나온 겁니다. 다음에 현대차가 중심이 돼서 가고 있고 의심 없고 재평가될 수 있다. 근데 현대차 플러스 이제 현대차 부품주들을 로보틱스 관점에서 봐줘야 되는데 고민인 거죠. 모비스인가, 오토에버인가, 글로비스인가? 네, 앞전에는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강했잖아요. 오늘은 현대 글로비스가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강세를 지금 오히려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네. 현대 글로비스의 포인트 그리고 현대차 그 부품주들의 전략 포인트 알려주십시오.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지금 현대차와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은 전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는 글로비스라든가 현대모비스라든가 오토에버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한 축으로 봐야 되고 다른 축에서는 이제 현대차의 기존의 부품 밸류체인에 있던 종목들 뭐 HL만도라든가 SL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른 한 축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글로비스의 상승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뒤늦게 조금 이제 오토에버라든가 모비스 같은 종목은 먼저 많이 올랐고 글로비스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보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은 한 11%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침에 뭐 리포트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리포트의 영향을 좀 받은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종목들은 결국 현대차의 로보틱스 사업과는 뭐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결국 누가 주냐 뭐 오토에버가 머리가 되고 뭐 모비스가 이제 그 팔다리가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림인 거고 다만 이제 현대차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도 역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이들 종목들이 단순히 지금까지는 현대차와 부품을 납품하고 이제 수주하는 이런 관계였다면 이제부터는 로봇 쪽으로의 어떤 사업의 확장성을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도 현대차지만은 그 로봇의 부품을 가지고 뭐 다른 어떤 로보틱스들과의 어떤 그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향후에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확장성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런 합니다. 기업은 지금으로서는 뭐 HL만도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또 있어요? HL만도가 SL 정도가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부터는 기존의 어떤 자동차 부품사로서의 조금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다면은 이제부터는 좀 이제 그 로봇 관련된 종목들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을 고밸류에이션을 받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비슷한 맥으로 이제 계양전기 같은 종목이 최근에 가장 부각이 됐죠. 그러니까 정말 주가가 저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몇 배가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영되지 않았던 가치를 부여받기 시작한 그런 단계에서의 주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환율이 높으니까 환율 효과도 누린다고 하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얘기도 나왔는데 대표님 말씀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은 현대글로비스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좀 부각됐다가 여기가 또 올라갔다 맞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안에서 순환매라고 보는 그렇죠.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는 좋은 로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로봇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이 있는 게 원래 사실은 작년 연초에도 로봇이 강했고요. 올해도 로봇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존의 로봇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은 시들하고 그죠? 네. 현대차 그룹이나 이런 로보틱스 관련된 이런 쪽으로 움직여서 기존의 로봇주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지금 오늘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로보틱 같은 종목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저런 굉장히 중소형주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종목을 지금 찾아내는 단계로 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로봇에 뭔가 좀 속된 표현으로 로봇이 묻어 있으면은 이런 종목들을 다 끄집어내서 끌어올리는 이런 단계가 지금 이런 단계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대표주보다는 지금은 개별주들의 어떤 순환매의 장세가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렇게 확산이 됐다가 그 안에서 다시금 이제 좀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 사실은 저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은 현재까지 어떤 게 로봇 뭐 중심주들도 중요하지만은 올해는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는 현대차 밸류체인을 역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지금까지 우리가 로봇주에 대한 접근을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로직은 결국은 이익보다는 성장성 내지는 산업의 어떤 그 확장이었어요. 근데 아마 올해 정도부터는 이제 조금
돈을 버는 쪽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현대차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부품주라든가 이런 쪽은 돈을 버는 회사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작년 말부터 올라왔던 SPG 같은 종목은 돈을 버는 회사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그 성격도 조금 바뀔 수가 있다. 무턱대공이나 로봇이 붙으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조금 그 로봇 중에서도 돈을 버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이런 단계로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강론이 좀 변하는 거죠, 그죠? 총론은 같은데 그런 전략적인 조정이 필요한 거고요. 로봇 얘기했고요. 다음 세 번째 주제 보여주십시오. 다음은 바이오입니다. 각계전투 바이오. 그러니까요,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그 전에 보통 좀 오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바이오가 요즘 모멘텀이 없는 건지 바이오 전략 좀 알려주세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알테오제네드가 몇몇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JP 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모멘텀이 예년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다. 예, 뭐 이렇게 확실하게 부각된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그런 것들이 좀 덜 드러나면서 오히려 지금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이번에 JP 모건 헬스케어에서의 어떤 그 이제 발표라든가 연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오히려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종목들을 지금 이 JP 모건 헬스케어에서는 우리가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막상 또 이제 시작이 돼서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결과들이 나오면은 그때는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는 분명히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알테오젠 같은 회사들이 이번에 이제 지금 뭐 많은 그 자료들을 보면은 지금 뭐 이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그 계약은 많은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제 딱 거기서 시작이 되면은 줄줄이 계약을 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JP모건 헬스케어 그 석상에서의 어떤 이런 그 계약의 성사라든가 이런 여부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국 진출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육공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그 관심도 조금은 이번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의 우리의 어떤 그 관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이오 질문을 하나만 조금 더 간략하게 조금 드릴게요. 네. CDMO 쪽이냐 말씀하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도 괜찮을지 네. 아니면 여전히 바이오텍을 봐야 되느냐, 비만 당뇨를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두 가지로 이제 그 분류를 하면은 그러니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까지 실적이 계속 좋았어요. 네. 그런데 이 실적이 좋은 거에 대해서 시장에는 평가를 지금까지 좀 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런 종목들의 주가 재평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CDMO에서의 어떤 성과라든가 또는 이 견조한 실적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쪽이 하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바이오텍들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를 계속해서 봐야 되고 이 점이 포인트가 되겠고 또 기술 수출 계약이 지금은 기술 수출 계약 자체가 예전에 뭐 임상 이상 이런 데서 됐다면 지금은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 계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신에 받는 돈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 계약을 우리가 볼 때 단순히 했네가 아니고 어디에서 기술 수출을 계약을 했으며 이게 그냥 일시금으로 받고 끝나는 건지 향후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뭔가 마일스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대감이 있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R&D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의 어떤 그 버틸 수 있는 현금 자산 이 정도까지 우리가 보면서 제약바이오 종목을 좀 픽을 하는 그런 우리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동근 대표님의 오늘 관심주 조금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뭐 잘 아시는 종목이고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4분기 이제 올해 이제 그 수주라든가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좀 밀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그야말로 가이던스는 말 그대로 가이던스일 뿐이고 이것을 뛰어넘는 수주라든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한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초고압 변압기는 그 전력기기 내에서도 가장 수급이 불균형이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품목이에요. 뭐 지금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 4년 이상의 어떤 그 수주와 계약의 텀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결국 HH현대 일렉트릭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쪽으로의 전력 인프라 투자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HD현대 일렉트릭의 어떤 산업적인 환경이 올해도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지난 고점 부근인 100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74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메가사이클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